이번에는 스피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을 가해줘 볼까요? 그러면 하이라키 창에서 스피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인스펙터 창을 보는 겁니다. 창을 보는데 이 중에서 세부 정보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가 하면 트랜스폼 쪽을 봐야 됩니다. 그 트랜스폼 컴포넌트, 변형 컴포넌트를 봐서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을 바꾸는데 구 같은 경우는 3점 공간상에서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의미가 없습니다. 돌려도 이제 똑같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바깥에 텍스처를 입히지 않은 다음에 이 스피어가 돌아갔다 하더라도 3점 공간상 회전했다 하더라도 동글동글하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피어인 경우는 내가 변형할 수 있는 건 포지션하고 스케일입니다. 포지션 한번 바꿔볼까요? 쉽게 바꾸려고 하면 무브 툴을 써가지고 바꾸는 게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게임 눌러보면 게임 화면상에서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위치와 방향과 척도로 오브젝트가 변형이 됐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씬에서는 우리가 전지적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플레이어가 보는 거는 게임 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최종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고 씬에 있는 오브젝트를 변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케일을 한번 바꿔보면 이제 구였다가 계란처럼 이제 되기도 합니다. 줄이면 계란처럼 되는 거죠. 여기에 계란처럼 보이면 게임창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형을 했던 게 마음에 안 들면 스케일을 원래대로 돌리면 됩니다. 근데 오브젝트를 할 때 우리가 큐브도 그렇고 스피어도 그런데 기준 크기를 잘 봐야 됩니다. 기준 크기. 그 기준 크기를 알아야지 스케일을 곱했을 때 내가 변형한 오브젝트의 실제 크기가 얼마인지 감을 잡으면서 오브젝트 변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 크기 한번 보면 지름이 기준이 됩니다. 요 지름이 1이 됩니다. 큐브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1유닛이었다고 하면 9인 경우는 지름이 1유닛입니다. 지름이. 그래서 내가 X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3을 했다고 하면 원래 지름이 X축 방향 1이었는데 자 그걸 3만큼 키운 겁니다. 3. 자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마치 비행선처럼 보이네요. 비행선. 근데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 스케일이라든지 포지션 보면 소수점들이 막 들어가니까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 일일이 수치를 4, 1, 2 이렇게 하기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또 기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변형을 할 때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딱 특정 값으로만 증감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요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변형을 가해줄 때 여기는 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 스냅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스냅은 이제 스냅샷이라는 것도 있지만 딱 그 시점을 잡아내는 게 스냅이잖아요. 그 스냅 기능이 있어서 값이 우리가 유니티에서 툴박스 이용해 가지고 변형할 때는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변하는데 요 변하는 거를 특정 값
값의 증감으로만 스냅샷처럼 딱딱딱딱 끊겨서 값을 변형시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상태에서 현재 얘를 변형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눌렀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얘를 움직여 봅니다. 움직여 보면 자 여기가 자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변형을 해보면 누른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3 1 다시 해서 자 얘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한번 바꿔 봅니다. 바꿔 보면 자 이렇게 특정 값의 증감으로만 바뀌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증감도 내가 바꾸고 싶으면 요 씬 창에서 우리가 아직 설명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버튼들입니다. 이 중에서 스냅 인크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눌러서 변형을 시킵니다. 0.25 정도로 우리가 변형하게 했는데 얘를 0.5라고 하면 0.5 범위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0.5 범위. 자, 그렇게 되는 거 한번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값을 좀 바꿔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바꿉니다. 그럼 0.5 간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냅을 쓰면 지저분한 소수점 이하 자리들이 나타나지 않고도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 스냅 기능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키를 잘 외워 두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궤도 모드가 있고 궤도 모드는 Alt 키하고 마우스 왼쪽 클릭, 플라이 스루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확대 축소는 마우스의 휠을 이용하면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 스냅 기능을 원할 때는 내가 툴박스에 가가지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변형을 하면 값이 특정 단위로만 증감이 되는 스냅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낙하 게임이니까 공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화면 한번 보면 얘는 공처럼 안 보이니까 크기를 2 정도로 해볼까요? 자, 지름이 기준 크기의 2배가 된 겁니다. 스케일을 2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큐브도 하늘 위로 한번 올려 볼게요. 하늘 위로 쭉 올려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낙하를 하는데 자, 공낙하를 할 때 현재 요 화면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감 있게 해주려고 하면 이 물체가 떨어지도록 해야 될 건데 자,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물체의 위와 아래가 위아래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 위아래를 정하는 좌표축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에서는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항상 Y축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Y축 방향으로. 자, 이건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데 중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현실감 요소이죠.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있는데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 방향은 Y축 방향이 되고 이 Y축은 우리 좌표축의 색깔로 보면 녹색입니다. 녹색이 Y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보면 무브턴 한번 하면 요 Y축 방향 요 방향으로 물체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현재는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물체를 이제 떨어지게 하려면
하이라키에 있는 컴포넌트에 물리 엔진을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물리 엔진. 자, 물리 엔진을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자, 이쪽에 가면 Add Component가 있습니다. Add Component를 한번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Physics라는 게 있는데 이 Physics가 물리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력을 작용시키고 싶어요. 중력 작용시키고 싶은데 중력 작용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통합과학 배웠는데 통합과학에서 제일 귀찮았던 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 중에서도 근원이 되는 힘은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은 물체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힘입니다. 그게 게임에서도 작용을 해야지 좀 현실감이 있어서 더 재밌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이제 필요한데 중력을 작용시키려고 하면 물리학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게임에서 물리학을 적용하는 부분은 물리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물리 엔진. 물리 엔진의 역할은 물리학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물리학을 영어로 하면 Physic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hysics를 적용을 하는데 이 물리 엔진 중에서도 중력을 작용시키는 것은 Rigid Body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강체라고 합니다. 강한 물체라는 뜻의 강체라고 하는데 강하다기보다는 딱딱하다 뭐 이런 게 되겠네요. 견고하다. 그래서 강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피직스에 찾아가서 rigid body를 설정을 해주면 이 오브젝트는 물리 엔진이 작용해서 중력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Y축의 반대 방향, Y축 화살표가 나타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점을 볼 때는 지금 아랫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에다가 Add 컴포넌트에 가서 Physics가 있고 적당한 위치에 Rigid Body 알파벳 순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Rigid Body라는 게 있으니까 이 Rigid Body를 꾹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게임으로 가고요. 게임으로 갔는데도 떨어지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자, 게임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게임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실행하려면 플레이 모드로 가야 되니까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공이 떨어집니다. 근데 큐브는 떨어지지 않았죠. 왜인가요? 큐브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물리 엔진을 적용하지 않아서 이니까 큐브도 누른 다음에 자, Add Component에 가서 Physics 가고 Rigid Body 눌러서 물리 엔진을 작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게임 모드에서 플레이하면 두 개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좀 더 현실감이 있어졌죠. 근데도 약간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한가 하면 자, 공도 떨어지고 큐브도 떨어지는데 한없이 떨어지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자, 우리 사람은 다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지면이 필요합니다. 지면이 있어야지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질 겁니다. 지면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면 만드는 거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거니까 하이라키에 가가지고 플러스 버튼 다시 누르고 3D 오브젝트에 가서 지면은 이제 평평한 면이니까 평면, 영어로 하면 플레인입니다. 이 플레인을 배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인을 배치했고 지금 너무 시점이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플라이스루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시점을 조금 더 이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자, 궤도 모드 해 가지고 한번 동작을 시키고요. 게임에서는 자, 여기 플레인이 지금 포지션이 이상한 위치에 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포지션은 000으로 이제 보내겠습니다. 엉뚱한 위치에 가 있어서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보인 거니까. 그 다음에 플라이스루 모드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고, 그 다음에 게임상에 보면 밑에 평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면치고는 또 너무 작죠. 그래서 플레인에 가가지고 스케일을 한 3 정도 이제 키웁니다. 상당히 이제 넓어지는 거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큐브에서는 3을 줬는데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X축 방향으로. 근데 플레인은 3을 같이 줬는데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브젝이 있으면 오브젝에 기준 크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 크기는 항상 모든 게 다 1인 거는 아니고 오브젝마다 달라요. 그래서 큐브나 스피어는 길이가 혹은 지름이 1이라서 뭐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이런 플레인, 요 플레인은 좀 달라요. 평면은 기준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 플레인이라고 영어로 쓰는데, 얘는 기준 크기가 1이 아니고 10입니다. 얘도 기준 크기가 10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앞에 예제처럼 스케일을 적용하면 10에다가 스케일 3을 적용하니까 실제는 30이 됩니다. 30은 어떤 뜻인가 하면 큐브를 30개 나열했을 때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큐브 기준으로, 큐브 기준 크기 기준으로 스케일을 플레인에다가 3을 적용하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화면상에 뭔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모양이고, 자, 요런 플레인을 이제 갖다 뒀기 때문에 플레이 시켰을 경우에 물체가 땅바닥에 딱 안착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하고 스피어가 있고, 얘가 이제 플레이하면 땅바닥에 딱딱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씬에서 시점들을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전지적으로 보고 있는데, 카메라 시점은 뭔가 딱 정면만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요걸 이제 바꾸고 싶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메인 카메라 쪽으로 갑니다. 메인 카메라. 자, 메인 카메라는 여기에 있다고 나오네요. 메인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자, 여기 있는데, 요 메인 카메라를 내가 움직여서 카메라 시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게임 시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뭔가 바뀌는 게 보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메인 카메라 누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작은 창이 하나 나왔잖아요. 요 창하고 게임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하는 역할이 게임 플레이어가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는 모양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게임 탭으로 가가지고 화면을 계속 봐야 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씬 창에서는 메인 카메라 누를 경우에 게임 창에서 보여주는 화면을 작게 해서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상에 트랜스폼 하는 거는 어려운데 우리가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게임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얘만 되는 게 아니고 회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회전도 됩니다. 회전도 요 시점을 마치 비행기처럼 시점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점을 바꾸어서 좀 더 역동성 있게 시점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점 연출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000으로 이렇게 바꾸면 원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시점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Field of View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뭔가 가까이 보이기도 하고 멀리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시점들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요 시점들, 요걸 Field of View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야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야, 그러니까 Field of View라는 이름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라서 또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필드 뷰 한번 살펴보면 필드 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는 사람 눈 때문에 나온 건데 이 렌더링에서는 항상 카메라가 기준입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요 카메라에 시야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눈꺼풀을 좀 내리면 시야각이 좀 좁아지죠. 조금 보는 거고 눈을 크게 뜨면 눈을 크게 떴기 때문에 더 많은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시야각이 이제 좁은 경우하고 넓은 경우가 있을 건데 요 시야 각도를 바꾸는 게 FOV라고 하는 Field of View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시야라고 하는데 시야. 사람이 바깥에 보는 거를 이제 시야라고 하잖아요. FOV라고 하는데 요 FOV의 각도를 조정을 하면 시야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높이면 넓은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각도를 이제 좁히면 이제 좀 좁은 장면, 협소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을 협소하게 볼 건지 광활하게 볼 건지를 선택을 하는 게 FOV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시야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카메라를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차원 변화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보면서 하니까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 시점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시점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물체 떨어지는 게 잘 보이진 않으니까 조금 더 평면이 잘 나오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장면이 잘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가까이 있다 싶으면 카메라를 뒤로 물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뒤로 물리는 방법은 무브 툴 이용해 가지고 옮깁니다. 그렇게 하면 플레이를 할 때 좀 더 멋있는 장면을 우리가 연출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와 스피어 같은 오브젝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원하는 정도로 변형을 하고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물리 엔진을 적용을 하고 물체가 떨어질 때 지면이 필요하니까 지면 표현하기 위해서 플레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피어 큐 플레인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이런 스피어를
재사용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재사용할 때는 이 하이어라키에 있는 오브젝트를 SS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특성을 우리는 프리팹이라고 부릅니다. 프리팹. 자, 프리팹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자, 프리팹이 하는 역할은 오브젝트의 재사용입니다. 자, 오브젝트의 재사용을 위해서 여기 틀렸네요. 풀레가 아니고 풀입니다. 프리. 프리팹의 목적은 오브젝트를 재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사용한다는 말은 뭐냐? 이게 헷갈릴 텐데, 재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피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이어라키에서 3D 오브젝트 가서 스피어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면 기본적인 물체만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이라든지 로테이션 같은 거를 다 일일이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번거롭잖아요. 앞에 거를 똑같이 쓰고 싶은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자, 그때는 얘는 이제 지우고요. 얘는 이제 딜리트 이용해서 지우고, 아니면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제 복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프리팹으로 해놓으면 우리 에셋, 게임을 구성하는 중요 파일에 스피어라고 하는 특성을 담은 파일이 생기는데, 이걸 프리팹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리팹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끌어다가 하이라키에 놓으면 복사가 됩니다. 2개 필요하면 2개, 3개 필요하면 3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각각의 걸 변형하고 싶으면 이렇게 2번 선택하고, 이렇게 1번 선택하고, 이렇게 하고 하게 되고, 게임 화면에 가면 공들이 여러가지 이제 생긴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고 재사용을 한다고 하면 프리팹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프리팹을 만들 때는 스피어만 되는가 하면 플레인도 되고요, 큐브도 프리팹이 됩니다. 내가 쓰고 싶은 만큼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재사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니티 에디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정말 간단하지만 현실감 있는 공낙하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공낙하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툴박스 사용법, 오브젝트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씬을 전지적 시점으로 보는 방법, 이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씬도 어떤 카메라가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씬 카메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리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물리 엔진을 적용해서 여기에 있는 씬이 더 현실감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 오브젝트를 재사용하기 위한 정말 좋은 방책인 프리팹이라고 하는 개념도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 프리팹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다 보니까 이름이 어렵고 이게 번역하지도 않기 때문에 처음 배우면 너무 헷갈립니다. 영어로는 프리팹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free는 밀입니다. 팹은 생산, 미리 생산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물리적인 공을 산다고 할 때 공을 만들진 않잖아요. 사오잖아요. 사오면 편한 게 기다리지 않아도 공을 그냥 집어오면 공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없다고 하면 공 만드는 장인한테 가서 공을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만드는 거 다 기다린 다음에 공을 갖고 와서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이미 생산돼서 제품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을 그냥 바로바로 사다가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prefab이라는 것은 미리 생산된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prefabricated object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pre하고 fab만 딱 따서 prefab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fabricate는 생산한다는 뜻, 생산하다 라는 뜻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고요. 그 prefabricated object을 약칭해서 prefab이라고 하고, 이 prefab은 여러분이 이제 게임 개발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prefab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게임 구성 요소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게임을 더 다채롭게 꾸며볼 생각입니다.